반갑습니다. 베러몬데이 대표 도경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게 추운 날씨인데 이 자리를 메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뒤에서 서서 오를리데이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살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큰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저랬지. 나도 저 마음이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희 회사 구성원들도 여기 이제 몇 분 와 계신데 또 내일 저희는 회사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못 물어봤었는데 저도 오럴리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샤워를 몇 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샤워 하루에 한 번 합니다. 몇 분을 하세요? 몇 분? 네,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하셔서 저도 그런 편이라서. 샤워를 되게 실용적으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래 하진 않아요. 한 10분 내외. 네,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거든요.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오늘 여러 이야기 중에 저희가 잘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 드릴 건데요. 사실은 시행착오가 훨씬 많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베러먼데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을 기대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고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따 우리 모더레이터님과 또 여러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는 학생들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학생들 영어를 가르쳤었고 이따 뒷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재밌게 가르쳤었어요. 지금 회사를 하는 만큼 그때도 너무너무 재밌게 학생들, 선생님들, 또 직원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엄청나게 즐겁게 지내다가 제가 35살 1월 달에 이제 학원을 잘했어요. 나름 잘했고 유명했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니까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허한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열심히 도전하는 몇몇 대표님들을 보고 나도 영어를 할 줄 알고 좀 더 큰 일에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35세 1월 달에 신문을 보고 제가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35살 말에 이제 영어 학원을 팔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일을 또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사실 떠오른 일이 없었어요. 이제 생각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 중에 되게 나의 코어를 리드하는 생각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지난 이제 35년을 이제 돌이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를 끊임없이 견인하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건데 이 명분이 뭐가 돼야 될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학원 원장일 때도 그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인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즐기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는 분들보다 월요일을 기대하는 분들을 좀 이제 보게 됐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월요일을 기대하지? 그래서 실제로 보니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일을 되게 좋아하고 또 좀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분들이 이제 월요일을 또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낸다면 우리 삶이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건데 뭔가 내가 죽기 전에 진짜 베러먼데이라는 우리나라 말고 모든 나라들이 Monday is terrible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이 월요일을 베러먼데이 때문에 이제 기대가 돼요. 베러먼데이 때문에 설레요라는 이 단어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죽기 전에 명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전혀 정하지 않고 회사 이름부터 정하고 되게 바보같이 사업자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지금 이제 저를 되게 저의 중심을 견인하는 이야기고요. 네. 저희는 아마 아까 F&B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 이제 아까 대표님도 저희 문구하는 회사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회사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바깥으로 되게 많이 내보이는 것들이 이제 베라원데 커피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보니 여기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제가 또 디자이너들의 밤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프랜차이즈를 전혀 몰랐어요. 이 회사 하기 전에 또 몰랐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우리 프랜차이즈 하자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을 기대되게 만들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도를 아세요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어떠세요? 월요일에 이렇게 못 물어보니까 접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부산, 어쨌든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가장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들을 만나다 보면 나만의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같이 창업했던 친구들이랑 경성대 부경대 지역에 트래픽이 이제 가장 많았었죠. 그래서 경성대 부경대를 엄청 걷고 다니니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비 활동이 뭐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괜찮다고 했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1층이 2.5평의 컨테이너였고 2층이 7평짜리 딱 컨테이너 붙어있는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아, 그래 스티브 잡스도 컨테이너에서 했다고 했다. 뭔가 이 컨테이너 너무 느낌이 마음에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2.5평 그 2층 7평짜리에서 이제 사무실을 쓸 수 있는데 그 2.5평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하지라고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스타벅스를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학생들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스타벅스는 줄을 서서 들어가지?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료나 커피 브랜드들 중에 왜 우리 직장인들이나 현대인들을 좀 응원하고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주는 브랜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때에서 프랜차이즈 생각한 게 아니라 그 2.5평 가게에 조그만 음료샵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해봤던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게 메뉴도 직장인이 피곤할 때 먹는 음료, 배부를 때 먹는 음료,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는 음료, 라인업도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포스기를 사용해보지도 않았으니 월요일 날 저희가 월요일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월요일 날 그 2.5평 되는 곳에 학생들이나 직장인이 오면 전화번호 물어보고 제 핸드폰으로 그분들한테 월요일마다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창업자들이 비타민을 사서 월요일 날 음료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동영상 보내드리고 비타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얘들 뭐 하는 애들이지?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아저씨 너무 이상해 웃겨요 이제 이렇게 하고 직장인들이 여기 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바이럴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이 카페라는 것도 조금 더 정형화시키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었고 프랜차이즈가 뭐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뉴욕에 가도 도쿄에 가도 영국에 가도 항상 그 되게 중심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었네. 그러면 나는 베라원데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우리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유니버스를 만드는 게 나의 목표라면 세계 곳곳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게 프랜차이즈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맥도날드 영화 파운더도 보게 되고 와 세상에 되게 멋진 오프라인 회사들이 많구나. 오프라인에 좀 가치를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베라몬데이 커피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한 전국 160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베라몬데이랑 비슷한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프라인 브랜드를 몇 개를 준비해서 또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 하려고 했던 회사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회사를 만들고 나서 월요일을 기대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좋은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었어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곳에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저한테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주는 건 엄청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돈은 나중에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우리 공동 창업자 3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의 지식, 에너지를 줘보자. 그럼 좋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때 자기개발 그 멋이라고라는 되게 부산스러운 자기개발 그 멋이라고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나머지 두 분은 디자인을 가르쳐드리고 또 한 분은 창업을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되게 말도 안 되게 비즈니스 모델스럽지도 않게 우리만의 동아리 아닌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되게 긍정적인 카르텔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또 그게 지금까지 이제 또 디벨롭 돼서 지금은 베너먼데이 클럽이라는 또 되게 많은 가치 있는 브랜드들과 또 우리 직장인들의 좀 평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베너먼데이 클럽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공간이 많아져야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최근에 이번 연도 이제 브랜딩을 하는 회사가 또 합류를 해서 여러 공간을 지금 저희가 또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만든 그 호텔들도 몇 군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유도 호텔도 재해석돼야 된다. 우리 직장인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NFT 말씀하셔서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저거까지 못하고 있네. 저희 회사 공동 창업자가 제품 디자이너 출신인데 한 1년에 100만 개의 제품을 파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던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애기 아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뭐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속 가능성인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만들게 된 프랜차이즈에서는 또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친환경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친환경까지 또 건드리게 되었죠. 현재는 되게 부끄럽지만 저희 이제 유튜브가 있고요. 그 친환경을 하는 팀들이 되게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오롤리 대표님 여기 오셔서 너무 좋은 게 저희 마케팅 팀한테 여기 와봐 오롤리 봐봐 춤추잖아. 우리도 좀 즐거운 게 필요해. 그래서 되게 대표님의 그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비전 때문인데요. 저희가 만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간도 필요하고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 이게 너무 클로즈업 되네요. 네. 예전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 창업한 초기 2년, 3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너희 뭐 하는 회사야? 아, 저희는 월요일을 기대되게 만들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국가도 못하는 일을 너희가 왜 해?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들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비전이 있는 거를 또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는 월요일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내 또 외부로.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모험을 하고 있고 지금 한 60명 가까운 분들이 서울, 부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아까 우리 신우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저는 20대 때 안 해봤던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아르바이트 다 해봤습니다.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고 2군데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제가 30대 때 첫 강연을 했던 게 테드엑스에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그 테드엑스 강연 주제가 20대 아무것도 부러워 말라. 지금도 네이버에 있으면 그 네이버에 가서 제 이름 치면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20대 분들. 제가 저 강연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20대에는 저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를 알아갔던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30대 초반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나이가 좀 되게 많은 분이 20대들을 계속 이제 혼내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아니 저분은 정말 20대 때 많은 경험을 했을까? 지금의 20대들이 느끼고 원하는 이 감정을 이해할까? 나는 20대 때 되게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26살 때가 아직 정확하게 기억나는데요. 아,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어떻게 26이나 됐는데 꿈이 없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그때 아마 제 주위에 정말 멘토 같은 분이 있었다면 아, 내게 되게 젊구나. 아무것도 다 해봐도 되네 라고 생각했을 건데
좀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감히 제가 20대 때 경험을 많이 했으니 20대 너무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 강연을 이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강연을 좀 하게 됐었고요. 20대 때는 이제 저런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됐고 30대가 딱 되니 이제 저를 알겠는 거예요. 저를 딱 아니까 아까 메타인지 말씀하셔서 저를 아니까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때까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이 모든 거를 통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제 메타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는 그 일과 삶이 되게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딱 되니 이 일과 삶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졌어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도 즐겁고 쉬어도 일 생각이 나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 그래서 저거를 느끼고 나니까 제 나름의 이제 표현하는 성취선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거를 성취하고 나니까 그 곳곳의 작은 리스크나 힘듦들을 이겨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만학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만학도들이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된 젊은 학생보다 동기부여가 된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훨씬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30대 때 저걸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뭐 설레임, 비전 이런 얘기로 통해서 이제 저랑 함께하는 구성원들하고도 좀 즐겁게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일은요, 되게 나를 알 수 있는 감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게 약간 비슷하게 지금 통하고 있는데, 저는 저라는 사람을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는 동생들이 워낙 많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스타트업 하는 대표의 동생도 한 사업을 4년 정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니까, 형, 경영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알 수 있는 감사함이 가장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지고 또 저랑 함께하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일을 안 했다면 이걸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약간 떨어져서 제가 적었잖아요. 저 세 가지가 저한테는 사실 훨씬 크고요. 저 세 가지의 감사함이 크다 보니 저 밑에 세 가지는 또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고 또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메슬로의 욕구 5단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5단계가 자아실현이거든요. 그 자아실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아까 해피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한 상태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가장 저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감정에서 내가 즐겁고 이것들이 확실해서 지금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월요일을 기대되게 만드는 베라원데이 대표 도경백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개는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베러 먼데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베러 먼데이를 만나는 사람들의 월요일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네. 프로덕트를. 네네. 근데 베러 먼데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베러 먼데이를 정말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회사분이 여기 이제 몇 분 와 계신데요. 항상 저희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 저는 반드시 내부 어쨌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사실 월요일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내부적으로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는 4시에 마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는 그 전국 매장에 그 먼데이 로또라는 게 있거든요. 먼데이 로또는 저희 이제 매장에서 음료를 드시는 분들에게 그 한 달에 한 번 또 선물을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 이걸 똑같이 저희 구성원들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네, 전국 모든 매장에서 저희 구성원들은 무료로 음료를 또 드시기도 하고 월요일 날 제가 하는 그 가장 큰 거 중에는 이렇게 우리 신우 대표님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고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고 오면 저는 반드시 내부 가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지티브 임팩트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듣고 구성원들도 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장을 만들어줘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이 어떻게 하면 저희 구성원들이 더 기대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이제 고민한 끝에 저희가 2023년부터는 또 주 4일째 월요일을 쉬게 됩니다. 네. 그럼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아직은 바깥으로 저희가 이제 공포를 안 한 건데 저희가 월요일 날 4시에 마치고 월요일 날 사실은 회의도 하고 좀 즐거운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으로 이거를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마냥 쉬는 거는 저는 원치는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월요일은 쉼 또는 성장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쉼 또는 성장을 만들어주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지만 몇몇 리더분들은 나오십니다. 또 몇몇 리더분들은 나오셔서 저랑 어떻게 하면 또 올해를 더 기대되게 만들 수 있을지. 네, 리더분들 여기 또 몇 분 계셔서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6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 어떤 조직이 주 4일째에 실험을 하고, 그럼 그게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엄청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3.5일, 4일을 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더 일을 해야 된다, 4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좀 진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분들은 이제 월요일날 나오셔야 되거나 대표님은 쉬지 않는 월요일을 저는 보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그거에 뭔가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번아웃이 오시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적 번아웃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정신적 번아웃은 잘 안 오고 신우 대표님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저도 큰 일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큰 일에 너무 재밌어하고 큰 일에 어려우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면 저 되게 힘들어하는 좀 스타일이고 그게 이제 들어온 구성원이든 오래 했던 구성원이든 그래서 저희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조직이에요. 그런 공론화 자리를 만드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저는 번아웃은 함께하는 구성원들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베러 먼데이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월요일을 만들기 위한 조직 문화 말씀 많이 해주시기도 했는데 베러 먼데이가 좀 바라보는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베러 먼데이의 어떤 멤버십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1차 면접을 하게 되면 아까 신우 대표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저희만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도 너무 똑같아서 아까 놀랐어요. 저희가 그 질문을 통해서 1차 면접에서 대부분 저는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저희 이제 월요일과 관련된 되게 비전적인 질문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본인을 알게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떨어지고 나셔도 감사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왜냐면 제가 저희 리더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이 면접을 봐지는 상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게 약자고 우리가 강자라는 생각이 저는 아예 없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서로 리스펙트하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리더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구성원이 들어오는 첫날 리더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첫날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첫날도 되게 떨리고 설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를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의 첫날도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희를 또 접하게 되는 멤버십 회원들도 있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모든 회사에서 보이는 문구들이 이제 좀 즐거운 것, 월요일 기대되게 하는 것 그런 것에 지금 요즘의 직장인들의 니즈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그 톤앤 매너가 만든 분들이 또 저희를 찾아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되게 수기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매장이 한 10개 있을 때 매장에 문 열고 들어가면 먼데이 박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데이 박스에는 그 힘든 것들, 지금 애로사항이나 직장인들 힘든 것들을 다 적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이제 저희가 다시 내년에 이제 부활을 시킬 생각인데 그때 매장을 관리하는 분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돌고 오면 편지를 한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가장 슬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꼽아서 한 번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 센토메 아마 여기 직장인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센토메 있는 직장인분인데 베러먼데이 저희가 카페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점심시간 되면 베러먼데이 카페에만 있는다고. 근데 그 이유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자기가 있을 곳이 베러먼데이 카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편지도 다 써드리고 책도 선물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죠. 괜찮으세요? 네. 이야기에 제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네. 그러려고 만들어 온 회사니까 이제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또 이어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다들 어떤 큰 브랜드다 하면 다 뭐 서울에서 시작을 했거나 멀리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시작돼서 퍼진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에서 어쨌든 시작된 베러먼데이라는 브랜드가 그 부산이었기 때문에 또 시작할 수 있었다 또는 부산에서 좀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가 혹시 있을까요? 실제로 부산에 섰기 때문에 장점이 있었다, 단점이 있었다 이제 사실 그 생각은 하진 않았었고요. 우리랑 가장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핏이 맞는 사람들 이분들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도 이제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서 부산, 뭐 경남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부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면 이게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21년 초까지는 이제 부산, 경남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서울, 경기에 매장도 만들고 서울, 경기에 있는 브랜드들하고 이제 협업도 하고 또 대기업들과 콜라보해서 저희 매장에도 음료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 저녁에 강연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부산과 서울 반반 살고 있거든요. 반반 살고 있는데 부산의 매력이 반반 살아보니까 더 크다고 느끼고요. 또 반대로 서울 가서 느끼는 문화적인 것들, 또 서울에 잘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에서 배우는 매력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또 공유를 합니다. 네, 어김없이 공유를 해서 지금은 그 갭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영화학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이제는 좀 더 전국화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2023년 또 2024년에는 또 해외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제가 아까 박수를 제가 아까 이 행사 시작할 때 부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의 미친자 그래서 저 그냥 놀러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매력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큰 도시가 바다를 면에 있어서 어디로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뭐 기차는 못 가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부산에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브랜드가 해외로 간다는 것도 너무 멋지고 또 인사이트가 되는 어떤 사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라는 사연을 받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즐거운 월요일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드시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나 데이터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더 잘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산에 있는 청년들 또는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의 고민은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최근에 부산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 잘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면 사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부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다 서울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 제가 저희 전체 회의에서 제가 이제 PPT로 띄워서 부산 직장인 특, 서울 직장인 특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이제는 사실 그 아까 젠지 세대 말씀하셨는데 젠지 세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스마트폰과 워낙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든지 소식이 이제 스프레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분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서울을 이제 지향함에 있어서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부산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여기 이제 부산 분들이 많으시니까 2030 XF 기점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저는 부산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3년 전에만 해도 한남동이나 성수동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 부산에 비해서 FM이도 그렇고 뭔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분들도 그렇고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길들이 저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동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보를 얻는 것들이 서울에 있다고 꼭 더 얻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매력과 또 이제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미디어 때문에 부산 분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표님들 중에 계속 그 구성원들이 서울에 가서 일하려고 해요. 서울에 가서 일하려고 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제 스스로한테 또 뭐라고 해보냐면 그건 우리가 매력적인 회사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계속 가려고 하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블레임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우리가 만든 이 회사가 되게 매력적이고 우리가 사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좀 더 좋은 회사, 여기에 있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원 또는 어떤 한 끗이 더 있으면 내가 그걸 더 볼드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경영학적인 이 측면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제가 대표기도 하지만 제가 별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고.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더 알고 제가 더 깨어있고 제가 더 관점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똑같이 채용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매력적인 공간을 회사의 문화를 못 만드는데 구성원들이 이탈한다라고 해서 누구를 블레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쉽게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어쨌든 저 비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엮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일본의 치타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타야를 만든 마스다 무네아키 대표님이 쓴 책도 거의 다 보고 근데 그 대표님도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구성원들의 성장을 정말로 원하는 회사의 대표라면 회사의 확장은 필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회사들을 좀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관점을 최대치 키워야지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대표님이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나 어떤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그게 또 회사의 성장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행복하지만 저한테 블레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번아웃 괜찮으시다고 했죠? 네, 아니, 번아웃으로 오진 않아요. 그렇다고 번아웃으로 오진 않는데 구성원이 저런 행동 보이면 내가 이 정도라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오늘 그 일의 모험가들이라는 제목 아래서 같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모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모험가 대표님들 어떻게 이렇게 섭외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베러먼데이는 어떤 모험을 하는 회사가 되고 싶으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는 아까 저 비전 때문에 회사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직장인들이 먼데이즈 테러블이라는 이 컨센서스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2.5평 카페를 만들었을 때도 부경대, 경성대 저쪽에 외국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분, 미국에 있는 분 그분들도 하셨던 얘기가 이거 꼭 우리나라에서 하면 진짜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롤리 데이처럼 진짜 좋은 브랜드들과 좀 의미 있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비전에 그 관계된 모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미 내년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또 모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험은 저희가 언제 지금은 스포 같은 거는 안 되나요? 네, 한 내년 1월 중반쯤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베러 먼데이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험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제가 말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사고 싶어요. 제 나이가 50살이 되면 그 해운대에 있는 혹시 파라다이스 호텔 관계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50살에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너무 사고 싶어서 이제 자주 갑니다. 네, 거기서 묵지는 않고요.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계속 그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깜빡이 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나를 생각을 해보니 부산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기도 하고 부산에 정말 괜찮은 분들 여기저기서 부산이 괜찮다, 부산에 괜찮은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정도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좀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큰 무브먼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호텔 이름이 파라다이스잖아요. 또 입지적으로는 해운대 바닷가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저 공간이 호텔이 아니라 되게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고 1층 로비를 저 각각의 룸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의 그 지사가 된다면 그게 진짜 그 부산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2030이 되면 제가 얼추 그 나이가 되거든요. 저도 그 프로젝트를 향해서 우리 구성원들하고 열심히 달리고 있고 모두의 그 오류를 기대되게 하는 게 그때쯤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관계자분들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네. 아까 PPT에 국가가 못하는 걸 왜 너희가 하려고 해? 라는 말이 써 있었는데 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정도의 큰 비전은 국가 단위의 비전이 아닌가. 근데 그걸 지금 해내셨으니까 아마 2030년에는 저희가 파라다이스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꼭 합니다. 아까 그 동영상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녹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박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각각의 스토리에.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객석에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듣고 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네네. 대표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경남 진주에서 왔는데요. 와. 일단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진짜 제가 되게 배가 고파요. 네. 그래서 여기 가장 가까운 곳에 보니까 남천동에 대표님이 프랜차이즈 베러먼데이 남천점이 있던데 네, 거기서 맞아요. 메뉴를 하나 주문을 한다면은 가장 추천하시는 메뉴가 뭔지.
네, 저는 저희 회사의 메뉴들을 모두 아끼지만 지금 피로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순간 그 남천동에 가서 뭘 사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추천해서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 네, 오늘 그 나중에 나가실 때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그 소정의 또 상품이 있어서 꼭 다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뭐 저희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 거의 뭐 네, 알고리즘이 거의 똑같아서 네.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막 박수 치면서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F&B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물론 그때는 제가 덜 그러니까 성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벌써 한 5, 6년 전이니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피로도 관리라던가 그런 워라밸 관리 이런 게 진짜 저는 좀 힘들고 벅찼어요. 그래서 아, 난 이게 안 맞는 분야구나라고 그때 속단을 하긴 했는데 사실 베러몬데이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적인 거 이런 거는 아까 월요일에 이제 앞으로 쉬겠다는 그런 뭐 포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직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 직영점이 아니라 결국엔 체인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주분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그 베러먼데이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베러먼데이화를 만드는지 그 비결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찐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라가 그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역사가 한 70년 됩니다. 그 항상 산업군이 재해석되고 바뀔 때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저는 다행이라고 표현하는데 프랜차이즈를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프랜차이즈들은 이래야 되지라는 의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하는 걸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점주님들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파티처럼 컨퍼런스를 해요. 전국에 있는 점주님들을 다 모아서 불만, 아이디어, 이때까지 잘했던 것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구성원들과 공론화 자리 가지는 거 똑같이 그런 자리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몇몇 프랜차이즈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 저 이제 그 당시가 아직도 생생한데 저 빼고 모두가 반대했어요. 대표님 그런 자리 가지면 전부 다 불만 얘기하고 안 좋아질 건데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럼 저분들은 왜 우리랑 해야 되고 아니 저분들의 어려운 얘기를 안 들을 거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다 있는 데서 꼭 안 좋은 얘기만 나올 게 아니니까 좋은 얘기는 또 좋은 얘기대로 좋은 에너지를 얻고 또 부족한 건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다음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하고 또 저희 전체 매장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그런 생각이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저희가 또 장학금을 줍니다. 왜냐면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좀 동기부여되는 걸 하려고 하고 또 실제로 저희 회사 내에서 매장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애정을 쓰기도 해요. 그 저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새롭게 우리만의 이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근데 저는 그 시작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를 사실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받아볼까요? 저희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 저도 이런 그 직장 클럽이나 이런 모임을 되게 좋아해서 일부러 좀 서울에 가서 막 듣기도 하고 부산에는 왜 그런 모임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베러분들이라는 모임이 많이 생겨서 너무 재밌게 또 참여할 때도 있고 또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다 같이 손잡고 그 베러분데이에서 그 씨앗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센터에 지금 그 씨앗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강연을 들러가면은 항상 그 대표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꼭 실패하셨던 경험을 좀 전 여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좋을 수만은 또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하셨던 거를 따라하기보다 새로운 걸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지만 또 생각보다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실패를 했었고 뭐 거기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다른 걸 했다 이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쓰자마자 했던 얘기가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되게 또 뭔가 잘 돼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패의 정의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이 구성원들이 이탈을 안 하려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도전, 그 모험이라는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나올 건데 과연 이게 한두 번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10번의 아르바이트랑 2번의 인턴을 통해서 저를 알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행착오들에서 배울 것만 있다면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업이 멈추면 그 사업가랑 사기꾼의 차이를 누가 말씀하시던데요. 그냥 한 끗 차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다 이제 제가 파라다이스를 사겠다 했는데 이제 멈추면 전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를 끝까지 실천하면 이제 사업가래요. 그래서 그 끝까지 실천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변화를 겪게 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속하게 가져간다면 이건 시행착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훈을 얻었다라는 맞는 말이 같고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제 스타벅 모두가 헤어지면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면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제가 클럽에 나가서 아마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또 그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있는데 너무 대표님의 멋진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대표님이 최근에 하신 선샤이닝은 저 아까 메모지에 선샤이닝 적었습니다. 이 앞에 단어 이 정의를 붙이는 게 되게 멋있구나.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먼데이 샤이닝이라고 할까 뭔가 좀 하나 붙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샤이닝이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떠올리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뭘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결정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결정함에 있어서 매번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저희 회사분들이 있으니까 어쩔 때는 저도 감정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친근하기도 하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캐릭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되게 선샤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먼데이 샤이닝이 시작이 된다면 또 SNS에 알려주시면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신우 대표님한테 배웠다. 알고 제가 있겠습니다. 차용을 딱 적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 대답을 마지막으로 저희 2시간여의 그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기운 얘기를 했었던 게 대표님들도 느끼지만 여기 객석에 기운은 좀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강연하면 되게 조용한데 마치 제 교회를 나갈 시간에 막 아멘처럼 막 이런 들으시는 게 귀에 막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성 에너지를 주고 또 모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험자 하는 일에 모험자 하는 이런 동료들이 여러분 옆에 있고 아마 이분이랑 있다 해서 더 많은 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의 동료 또 모험의 인사이트를 앞으로 더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